네, 이 어프로치가요. 연습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잘 되는데 이 필드만 가면은 그 감이 사라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선택에 따라서, 준비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지금 이렇게 공이 러프에 놓여져 있고 좀 떨어뜨릴 공간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박신영 아나운서라면은 어떤 클럽을 우선 치시겠어요? 저는 사실 원래 어프로치가 A가 없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칭으로 치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피칭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네. 좀 거리가 좀 있을 때는 그냥 피칭을 잡고 쳐요. 그러면 제가 박신영 아나운서 아바타라고 생각을 하고 피칭으로 한번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네. 피칭으로 이런 아바타가 있다면 네, 저 아바타입니다. 늘 아바타에게 부탁할래요. 신영 아나운서가 말한 대로 한번 쳐볼 건데요. 네. 우선은 피칭을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칠 때는 어떤 거를 주로 생각을 하세요? 칠 때는 아무래도 남은 거리에 떨어뜨리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핀까지 22m인데 그러면은 뭐 몇 미터 떨어뜨리자 이런 거는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그냥 20m라 그러면 20m 생각하고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연습장에서 연습했던 연습장에서 20m 연습하듯이. 스윙으로 그냥 뭐 떨어뜨리는 지점보다는 총 거리를 생각하고 치시는 거죠. 제가 한 이 정도 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바타니까. 살짝 더 작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작게요? 제가 아바타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살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그 정도로 한번 쳐볼게요. 에이 뭐야, 아바타 말을 안 듣는데요? 저 아바타라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바타 작동 오류인데요, 이거. 오류인가요? 제가 오류인가요? 한번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저는 지금 같은 이런 러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은 피칭보다는 52도나 56도를 우선 선택을 한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러프다 보니까 러프에서 런이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러프인데 런도 많이 발생을 하고 피칭 클럽 자체가 좀 런이 많죠. 그래서 이 러프에서 피칭을 치면은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린 좀 앞쪽에 떨어뜨려야지 공을 붙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 아바타 시키는 대로 앞쪽에 떨구긴 잘 떨궜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했죠. 그게 풀이 길다 보니까 이 공이 딱 잡히면서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우선 56도를 선택을 해봤고요. 떨어뜨릴 공간이 56도다 보니까 그린에 떨어뜨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린 앞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이 있으면은 제가 떨어뜨리고 싶은 지점은 이 그린 쪽 이쪽에 떨어뜨릴 거예요. 러프 말고 이 긴 풀 말고 이 그린 지점에 한번 떨어뜨리는 거를 목표로 한번 샷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프로치 이제 할 때는 아까 이제 신영 아나운서님의 아바타가 됐을 때는 전 20스윙을 했거든요. 연습장에서 한 대로 20스윙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 20스윙 말고 한 15스윙을 한번 해보려고요. 15m 스윙. 15m에 떨어뜨리는 스윙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5m를 우선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와, 나이스. 네, 사실 둘 다 제가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준비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라운드 나갔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제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제 어프로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뭐였죠? 가장 먼저 봤던 거요? 이 상황. 이 공이 놓여 있는 위치? 맞아요. 공이 놓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페어웨이인지, 러프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제가 클럽을 피칭 말고 56도를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라운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 공이 놓여져 있는 위치예요. 제가 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사진으로 몇 가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러프에 놓여져 있고 또 라운드 나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잔디가 정말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많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러프예요.
저희가 방금 쳤던 위치 같은 이 러프. 이 러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칭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굴리기 딱 좋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피칭은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클럽도 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56도나 샌드 웨지 같은 좀 더 도수가 높은 클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야 런을 저희가 계산하기가 좀 쉬우니까요. 그래서 러프는 피칭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맨땅이죠. 이런 상황은 특히나 이 겨울이나 봄철에 잔디가 많이 자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모래만 많은 이런 맨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아까 러프와는 좀 반대로 이 피칭 웨지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똑같은 자리에서 56도로 스윙을 하는 것보다 같은 거리에서요. 피칭 웨지로 치면은 좀 더 스윙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공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자리에서는 56도나 52도는 제외를 좀 하시고 피칭이나 9번 같은 좀 굴릴 수 있는 클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황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가장 행복한 상황이죠. 그렇죠. 공이 아주 뻥 잘 떠 있어요. 이 네. 연습장 잔디 같은 이런 상황. 이 상황은 어떤 클럽을 선택을 하셔도 다 좋습니다. 모든 클럽을 다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잔디별로 여러 가지 이 클럽 선택의 차이가 이 시작부터 있을 수 있죠. 이 잔디만 봐도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클럽보다 이 상황에서 어떤 클럽을 선택을 했을 때 좀 성공 확률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잔디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게 떨어지는 지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공을 떨어뜨릴 지점. 공이 어디에 떨어졌을 때 좀 좋을지, 유리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떨어지면은 공이 잡혀서 좀 거리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데가 어디였죠? 아까 맨 처음에 러프요. 그쵸. 우선 첫 번째는 러프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러프에 떨어지면은 얼마나 굴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러프는 제외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한 2가지 정도 빼볼 수 있어요. 여기는 좀 별로다 하는 데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엣지예요. 엣지. 엣지. 이 그린과 보시면은 이 그린과 이 경계선 있죠. 이 엣지. 요 자리를 피해 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 자리를 노리고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엣지를 살짝 넘겨서 엣지 한 1m 정도만 넘겨서 떨어뜨릴 거예요 라고 하시고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엣지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공이 확 튀어갈 수도 있고 잘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이 엣지의 경계선에 맞게 되면 생각보다 확 나가요. 그래서 거리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저 엣지 근방도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라운드 나가면은 그린 경사 굉장히 심한 데 있잖아요. 네. 막 오르막 심하고 내리막 심하고 막 훅라이 슬라이스라이 이렇게 심한 데 떨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잡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르막 경사에 공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거리가 안 가요. 스핀이 갑자기 확 걸리면서 짧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리막 경사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가 부드럽게 잘 떨어뜨렸는데 확 굴러가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 3군데를 제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외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선택한 지점은 그린이었죠. 그래서 러프도 아니고 엣지도 아니고 경사도 아주 그린도 평평한 그린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홀컵까지 20m고 제가 떨어뜨리고 싶은 자리까지는 대략 한 16m, 5m 정도에 떨어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릴 지점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고른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56도로 선택을 했고 이제 그린에 엣지 말고 러프 말고 최대한 그린에 한번 떨궈 볼게요. 우와! 네. 제가 잘 쳐서가 아니고요. 선택을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해서 지금 어디에 떨어뜨릴지까지 저희가 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클럽으로 떨어뜨리면 좋을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린까지, 이 핀까지 총 거리가 보시면은 핀까지의 총 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한 20m 정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20m 되는 상황에서 저는 캐리로 한 15m 정도 떨어뜨려서 5m가 굴러가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어프로치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56도가 아니고 피칭 웨지를 선택을 해서 저렇게 똑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피칭 웨지를 들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아 저기 그린에 떨구는 게 가장 확률이 좋겠구나라는 결론까지 딱 섰는데 이 클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6도가 아니고 피칭 웨지를 딱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린에 한번 떨궈 볼게요. 제가 최대한 그린에 떨궜어요. 아 너무 굴러가요. 그렇죠. 붙일 수가 없어요. 피칭으로 확 띄우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선택을 이제껏 잘 해왔는데 이 클럽 선택을 하는 데서 잘못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럽 선택도 여러분이 딱 고른 자리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채로 쳤을 때 좀 결과가 좋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56도를 골랐었죠. 아무래도 이 피칭 웨지보다는 로프트가 높은 56도를 고르다 보니까 공도 좀 잘 떴고요. 그래서 캐리가 거리가 딱 떨어졌을 때 스핀이 잘 걸리면서 공을 잘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잔디 상황도 봤고 그리고 어디에 떨어지면 좋을지도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럽을 치면 좋을지까지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이 클럽을 가지고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저 15m 떨어뜨리려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좋을지를 생각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연습 스윙을 할 때 이제 라운드 나가서요. 많은 분들이 연습 스윙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하세요. 대충 다들 하니까 연습 스윙 해야지. 아, 나도 연습 스윙 했고 그냥 그대로 쳐야겠다. 이렇게 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연습 스윙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까지 준비 깐깐하게 했잖아요. 네. 연습 스윙도 깐깐하게 해주셔야 돼요. 연습 스윙을 할 때도 그냥 대충의 느낌이 아니라 떨어뜨릴 지점을 딱 보면서 아 내가 한 이 정도 치면은 저기 좀 떨어지겠다. 아니면은 아 이 정도면 좀 크겠네, 작겠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연습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15m 떨어뜨릴 건데 이 정도면은 좀 어떨까요? 크기가 어때 보이세요?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한 이 정도? 네. 제가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이 정도로 한번 쳐볼게요. 네. 컸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치면은 아 크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한번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보다는 그럼 조금 작게 해볼게요. 아까 연습했던 것보다는 약간 작게 타겟을 보면서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작아졌으니까. 그렇죠. 아까보다 네. 작아졌죠. 그러면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까 정도로 쳐봤어요. 조금 크죠 이번에도. 네. 그러면은 다음 샷 할 때는 더 작게. 조금 더 작게. 이제 느낌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좀 컸구나라는 느낌이 생겼으니까 다음 샷 할 때는 조금 더 작게 해서 또 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윙 크기에 대한 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 정도면 크겠네? 이 정도면 작겠네라는 것을 계속 받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기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골프장에서는 잘 치는데 여기 골프장만 가면 안 돼. 이런 일이 없으세요. 어디 가서도 다 잘 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혹시 준비 잘 하고 계셨나요? 만약에 하지 못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라운드 나가서 좀 깐깐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연습장처럼 좋은 어프로치가 분명 나올 거예요. 네, 고경민 프로의 레슨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님께서 그린 주변 잔디의 종류에 따라서 남은 거리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나요? 서양 잔디에서는 공이 잘 나가지 않는 느낌이라서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해요. 저희 조선 잔디에서 칠 때는 아무래도 공이 대체로는 잘 떠 있죠.
그래서 공도 정확하게 맞추기 쉽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좀 맞춰지기가 쉽다 보니까 이 스윙 크기가 잘 나오는데 이 양잔디에 갔을 때는 스윙 크기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고 뭔가 맞추려고 하면서 동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잔디를 가도 똑같은 스윙 크기로 해야 맞겠지만 약간 나의 느낌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잔디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크기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클럽을 좀 다르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노근호님께서 어프로치 클럽은 바운스 각이 큰 게 좋은가요? 하셨어요. 네, 주로 이 바운스 각을 이용을 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벙커샷 할 때죠. 벙커샷을 할 때는 클럽이 바운스가 잘 튕겨져 나가면서 모래와 함께 잘 빠져나가는데요. 상황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벙커다라고 하면은 모래와 함께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56도나 뭐 60도 이런 높은 도수의 클럽이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디가 충분하지 않고 봄철이나 겨울철 같은 이런 모래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바운스가 큰 클럽을 치면은 뒷땅 탑볼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9번, 8번 바운스가 좀 적은 클럽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영기님께서 어프로치는 띄우는 것과 굴리는 것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하고 네.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근데 아까부터 너무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상황마다 조금 달라요. 너무나도 무수한 상황이 있지만 띄우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굴리는 게 유리할 때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 알려드린 레슨 내용 중에 제가 떨어뜨리는 지점 설정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 떨어뜨린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나의 생각에 랜딩 포인트를 딱 집었는데 그린에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떨어뜨릴 지점이 아까는 피칭으로 쳤을 때는 이렇게 러프에 떨어져야 붙어야 됐잖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굴리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굴리는 것보다는 그린에 떨어뜨릴 수 있는 띄우는 샷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상황별로 내 랜딩 지점이 어디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랜딩 포인트를 잘 확인을 해서 그린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도 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굴리는 게 좀 낫겠죠.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띄우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굴릴 수 있으면 굴리되 네. 띄워야 하는 상황이면 띄워라. 그렇죠. 굴리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러프에 떨어뜨리거나 뭐 엣지에 떨어뜨리거나 급경사에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굴리지 않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띄우는 게 오히려 더 쉽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평평한 데 떨어져도 굴려서도 충분히 다 붙일 수 있고 아주 쉬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또 굴리는 게 나을 수가 있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띄우는 어프로치와 굴리는 네. 어프로치? 만약에 제가 그냥 56도로 한번 굴려볼게요. 이게 피칭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굴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앞쪽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더 굴려야겠는데 피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56도 말고.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굴리는 어프로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러프에 떨어져야 붙을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붙이려면은 여기 떨어져야 붙는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굴러갈 확률이.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굴리지 않는 것이 낫고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린에 떨어뜨릴 수 있게 그렇다고 뭐 엄청 띄우는 샷을 하지 않아도 56도 클럽 자체로도 충분히 뜨거든요. 공도 잘 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56도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어프로치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와, 좋습니다. 일단 그럼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최민호님께서는 어프로치는 저는 감으로만 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 스윙 크기를 알아야 한다던데 헷갈립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만약에 나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초급자다라고 하면은 크기로 좀 딱딱 나누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 한 이 정도 오면은 몇 미터, 뭐 허리 정도 오면은 몇 미터, 가슴 크기 정도 오면은 몇 미터, 풀스윙하면 몇 미터 이렇게 나누는 게
처음에는 조금 더 쉽고요. 나중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져요. 나중에는 내 감으로 치는 경우가 더 큽니다. 내 눈을 딱 봤을 때 내 눈 감으로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크겠다. 이런 감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초보자시라면은 좀 이 스윙 크기를 딱딱딱 그냥 컴퓨터처럼 나누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중급자나 뭐 상급자라고 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스윙 크기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눈의 감으로 이 감을 좀 더 맞춰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최창호님께서 클럽을 짧게 잡는 방법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저의 감을 사실 믿지 않았던 편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눈감이나 이런 거를 다 생각을 안 하고 이 정도 쳤을 때 몇 미터 해서 한 이 정도 크기로 예를 들어서 제가 30m를 예전에 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30m 느낌으로 치지만 예전에는 30m면은 한 허리보다 조금 더 한 이 정도 들어서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30m가 아니라 35m 이 사이 거리를 조절하는 게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 사이 거리를 조절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30이 한 허리보다 살짝 더 드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이 허리보다 살짝 더 드는 정도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 30을 쳤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립을 살짝 짧게 잡고 30이 아니라 똑같은 크기로 스윙을 하되 짧게 잡고 어프로치를 하면 30이 아니라 뭐 한 25 정도로 계산을 하고 칠 수 있게. 정확히 25가 지금 딱 나갔어요. 진짜로 25가 갔는데요. 그러네요. 기억이 살아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 그립 크기로 한 5단위 정도 조절한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역시 어프로치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네. 김동준님께서 어프로치는 코킹을 풀지 않고 쳐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코킹을 풀고 쳐야 되는 거는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모든 샷은 코킹을, 이 손목의 꺾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 손목의 꺾임을 유지한 채로 스윙을 해야 돼요. 제가 코킹을 한번 풀어보면은 이 손목의 꺾임, 이 꺾임을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어요. 풀면 어떤가요? 제 공의 탄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네, 떴어요. 그렇죠. 이런 기술샷이 아닌 이상은 그냥 기본적인 뭐 칩샷을 한다, 런닝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코킹은 모든 샷은 유지를 하고 모든 어프로치 유지를 하고 해주셔야 되고 하실 때 약간의 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손목 풀어치시는 분들 클럽 이렇게 짧게 잡으시고요. 이 상태로 어프로치 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코킹 푸시는 분들은 그립 끝이 탁 칩니다. 이렇게 손목이 풀리면 내 몸을 그립 끝이 탁 쳐요. 이렇게 되면 풀린 거예요. 그러면 공이 하늘로만 붕 뜨고 거리가 안 가겠죠. 그래서 내 이 그립의 끝이 몸을 치지 않도록 몸과 함께 턴해주는 이 연습. 이 연습을 하시면 손목 풀리는 분들 잘 가지고 와서 어프로치 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질문을 보내주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심종범님께서 어프로치는 손으로만 치나요? 몸통 회전도 같이 하나요? 네.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프로치는 손으로만 하면은 풀리기가 쉬워요. 몸통 회전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 손으로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에 몸이 우선 경직돼 있어요. 몸을 이렇게 다 잡아놓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치려고 하세요. 이렇게 몸을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은 손으로 쳐집니다. 어프로치 할 때요. 정말 여기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거 정말 코앞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아닌 이상은 몸이 다 움직여요. 몸통 회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제 몸이 움직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 몸이 어떤가요? 움직이죠. 네. 몸이 약간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지 부드럽게 어프로치 하실 수 있어요. 딱 잡아놓고는 어프로치가 부드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 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희님께서 극단적인 앞핀 때는 어느 지점에 랜딩 시켜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진짜 이런 극단적인 앞핀일 때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56도를 두고 편안하게 이렇게 툭 쳐서는 붙지 않잖아요. 정말 띄우는 어프로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저도 조금 어려워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52도를 선택을 하고요. 그냥 이쪽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엣지 부근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피해서 그린을 떨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띄우는 샷을 하지 않고서는 여기 떨궈서 붙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극단적인 앞피는. 근데 그런 상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엣지보다 조금 더 뒤쪽 이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엣지보다 약간 뒤쪽. 대신 풀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띄우는 게 나을 거고 약간 엣지보다 뒤쪽을 선택을 해서 이 범프 앤 런이라고 공을 이렇게 몇 번 맞춰서 굴려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피칭 웨지로 칠 때보다는 그래도 런이 좀 덜하고 그렇다고 완전 띄우는 것보다는 좀 더 쉽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엣지보다 아예 앞쪽을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